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8년 경북 구미 낙동강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변호사가 20년간 거대 기업과 싸웠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8년 봄, 서울 강남. 화려한 고층 빌딩에 대형 로펌이 있었습니다. 정우 법률사무소. 한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김상우는 그곳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45살. 기업 전문 변호사였죠. 주로 대기업을 변호했습니다. 연봉은 수억 원.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상훈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기업 법무팀 10년, 로펌 파트너 승진. 순탄한 길이었습니다. 일은 주로 기업 소송이었습니다. 합병, 인수, 특허 분쟁. 돈이 되는 일들이었죠. 상훈은 일을 잘했습니다. 이기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상훈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훈아, 엄마다. 어머니였습니다. 상훈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실로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상훈아, 마을이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강물이 이상해. 물고기가 다 죽었어. 이덕수 씨 알지? 어부. 그분이 도움이 필요하대. 상훈은 난처했습니다. 고향 이야기였습니다. 구미, 낙동강변 작은 마을. 상훈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안 갔습니다. 엄마, 저는 기업 전문이에요. 환경 문제는 잘 몰라요. 그래도 좀 봐줘라. 이덕수 씨가 너밖에 모른대.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잘 됐잖아. 좀 도와줘. 상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주말에 내려갈게요. 토요일 상훈은 구미로 내려갔습니다. 차로 3시간.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집들, 좁은 길.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변한 게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크고 높은 굴뚝. 태광 케미칼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왔구나. 네, 엄마. 이덕수 씨가 기다리고 있어. 가보자. 낙동강변으로 갔습니다. 이덕수를 만났습니다. 58살,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상훈이 왔구나. 컸네.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 변호사 됐다며?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이덕수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봐. 상훈이 강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물에 흰 거품이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화학 약품 냄새. 예전엔 안 그랬어. 맑았지? 근데 5년 전부터 이상해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태광 케미칼 공장이 들어왔어. 반도체 만드는 곳이야. 그때부터 물이 이상해졌어. 증거가 있으세요? 물고기가 증거야. 이덕수가 그물을 보여줬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기형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래. 잡아도 못 팔아. 누가 이런 걸 사겠어? 상훈은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신고는 했어요? 했지. 환경부에도 구청에도.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태광이 크니까. 상훈아, 너만 믿는다. 도와줘. 상훈은 고민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태광 케미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이덕수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해 볼게요. 서울로 돌아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광케미칼, 반도체 제조회사, 매출 1조 원, 직원 5,000명,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환경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태광케미칼은 폐수 처리 기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5개 분량. 상호는 며칠 밤을 새우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광케미칼은 20년간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 수십 종,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PFOS라는 물질. PFOS? 상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발암물질이었습니다. 체내 축적되고 분해되지 않는 물질. 더 조사했습니다. 국제 논문을 찾았습니다. PFOS는 암, 갑상선 질환, 면역체계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건 심각해. 상호는 마을 주민들 건강검진을 제안했습니다. 이덕수가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50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암 5명, 신장암 3명, 간암 2명. 전국 평균의 3배였습니다. 불임률도 높았습니다. 상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태광케미칼 때문이라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민 10명을 원고로, 태광케미칼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펌 파트너 회의에서였습니다. 상훈, 이게 뭐야? 대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태광케미칼 소송 준비 중입니다. 태광을 고소한다고? 네, 불법 폐수 방류로. 미쳤어? 태광은 우리 잠재 고객이야. 죄송하지만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 우리는 기업 로펌이야. 돈 버는 게 일이지 정의가 뭐야. 다른 파트너들도 반대했습니다. 상훈, 이건 안 돼. 로펌 이미지에 안 좋아. 개인적으로 하든가. 상훈은 결심했습니다. 그럼 로펌을 나가겠습니다. 뭐? 개인 사무실 차리고 하겠습니다. 제정신이야? 연봉 포기하고? 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주일 후 상훈은 로펌을 나왔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구미에, 마을 근처에. 혼자 시작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광케미칼을 상대로 주민 10명 각 1억 원씩 총 50억 원 손해배상. 태광케미칼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송이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했다. 폐수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상호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폐수 기록, 화학물질 검출, 주민건강검진 결과. 태광케미칼은 10명의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상훈의 옛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상훈, 이러지 마. 철회해. 안 돼. 이기지 못해. 우리가 더 강해. 그래도 해야 해.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1년, 2년, 3년. 증거 제출, 증인 신문, 감정, 재감정. 상호는 지쳤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가난했으니까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해? 모르겠어. 돈도 안 되잖아. 애들 교육비는 어떡하고. 미안해. 건강도 안 좋아 보여.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상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상우는 쓰러졌습니다. 법정에서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그때 이덕수가 찾아왔습니다. 상훈아, 괜찮아? 네, 아저씨. 고생이 많다. 죄송해요. 이기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이덕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상훈아, 우리는 변호사님밖에 없어. 변호사님이 포기하면 우리도 끝이야. 부탁이야. 조금만 더 힘내줘. 상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퇴원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해외 논문, 전문가 증언, 비슷한 사례.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듀폰이라는 회사가 PFOS를 방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 듀폰은 패소했습니다. 상호는 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미국에서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PFOS의 위험성이. 태광 케미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귀 기울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태광 케미칼 전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PFOS가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비용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의 이메일. 충격적이었습니다. PFOS 처리 비용이 연 100억 원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냥 방류합시다. 어차피 안 걸립니다. 주민들이 아파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도 놀랐습니다. 태광 케미칼 측은 당황했습니다. 저 문서는 위조입니다. 아닙니다. 감정 결과 진짜였습니다. 8년째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총 50억 원을 배상하라.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울었습니다. 상훈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태광 케미칼은 항소했습니다. 부당한 판결이다.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또 2년이 걸렸습니다. 10년째 항소심 판결. 항소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다시 승소했습니다. 태광 케미칼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3년이 더 걸렸습니다. 2011년 1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최종 승소였습니다. 태광 케미칼은 5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 처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환경부도 움직였습니다. PFOS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덕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간암으로. 판결 1년 전에 상우는 이덕수 장례식에서 울었습니다. 아저씨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근데 왜? 너무 늦었습니다. 정의는 느렸습니다. 2013년 상우는 환경 전문 로펌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변호사들입니다. 기업의 탐욕과 싸웁니다. 계속 소송을 했습니다. 불법 폐수, 대기오염, 토양오염. 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상우는
환경운동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덕수 아저씨 그리고 싸우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을 해칩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는 느립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우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사람을 위해. 낙동강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우는 매년 이덕수의 묘를 찾아갑니다. 아저씨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저씨 목까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98년 구미 김상훈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공한 기업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고향 마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태광 케미칼의 불법 폐수 방류, 20년간의 은폐, 주민들의 고통. 상우는 로펌을 나왔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13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기업의 탐욕, 환경 파괴, 약자 착취. 누군가는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상훈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의를 위해.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합니다. 기업을 감시하세요. 불의를 보면 목소리를 내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에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